예, 뭐 아침 저녁으로는 뭐 춥고 찬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안식일 이 시간 되면 항상 밝은 햇살이 이렇게 저희 교회 안을 쫙 이렇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당뇨에 관해서 좀 뉴스타트 부분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뉴스타트 하면 엑서사이즈 해서 이제 약자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영양과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8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아무리 잘해도 영양을 아무리 좋게 먹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햇빛을 또 아무리 열심히 절제 생활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많은 휴식을 취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게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같이 할 때에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한 삶, 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건강한 스푼을 우리가 이 8가지를 이렇게 매일 또 시시각각 우리가 먹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합병증, 이게 참 무섭죠.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중 하나가 당뇨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잘 걸리기는 하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는 물론 소아당뇨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당뇨와 관계되어 있는 질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액순환과 관계가 되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바로 연동되는 아주 두려운 질병 유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의 암살자, 혈압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당뇨가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바로 크게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 모든 장기의 기능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침범하고 망가뜨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 과학진흥협회라고 하는 과학 뉴스 사이트 이 유레크 얼러트라고 하는 과학 사이트에 보면 2023년 9월 12일자인데요. 하버드 의과대학교와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공동 연구팀이 45세에서 61세 간호사 63,676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팀들이 없어요. 63,676명을 이렇게 실험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 이 나이트 아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얼리 버드보다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한 몇 년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아침 일어나야 8시 좀 넘어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다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침형 인간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녁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가 와요? 예, 당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형 인간에 대해서 다 당이 오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고혈압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질환들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 당뇨에 있어서는 이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이 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거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당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나는 그런 체질들을 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참여자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뭐 한 8, 9년 가까이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병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생활 습관이 불량할 확률이 54%더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참여자들이 자가 보고한 설문조사에서도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식단의 질이 낮고 신체 활동량이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 및 흡연량이 많고 수면의 질이 낮아서 생활 습관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72%더 높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균형진 생활 습관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리학자들이, 생리의학자들이 우리 이렇게 상태를 연구해 보면 아침 일찍, 아침 한 5시 반 정도부터 한 9시 전까지, 오전 9시 전까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소화 효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효소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침을 꼭 어떻게 해요? 왕처럼 먹어줘야 어떻게 해요? 점심을 그 반으로 줄이고 저녁을 그 한 4분의 1로 줄여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12시쯤에도 잘 안 먹어요. 1시, 2시쯤 돼야 어떻게 해요? 그게 첫 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우리 몸에 좋은 이 소화액들이 나오는 율이 한 5분의 1로 줄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많이 먹어요. 아침에 먹어야 될 양까지 어떻게 해요? 뭐 12시 넘어서 1시나 2시 돼서 양껏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중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자꾸 여기저기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좋은 효소들, 가장 다양한 효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심때 가면 그 양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한 4분의 1로 줄어요. 저녁때로 가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반으로 줄여서 먹고 저녁은 점심에 또 한 4분의 1을 줄여서 먹어줘야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근데 이제 활동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운동선수라든지 뭐 일을 아주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아침도 큰 고봉에, 점심도 큰 고봉에, 저녁도 큰 고봉에 먹어도 다 소화를 해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정주부라든지 또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고봉으로 먹어서는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한 40 전까지는 괜찮은데 한 40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45살, 50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탈이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뭘 먹으면 뭐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도 변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화장실 자꾸 찾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고 또 빨리 피로를 느낍니다. 밥을 먹고 나면 금방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었다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이제 좀 상실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노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15분, 10분 잠깐 잤다가 일어나면 개운해요. 피로가 싹 풀려요. 그런데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생활 습관병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1시간을 쉬고 일어나도 뭐 하다고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피로가 안 풀려. 그건 이제 병이 내 몸에 이미 어떤 병들이 발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깐 뭐 이렇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잠깐 한 15분이나 10분이나 뭐 5분이나 자고 딱 일어나면 개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3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그건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병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짜증도 늘어나고 사람이 뭐 하는 것도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짜증이 많고 뭘 이렇게 이야기해도 빨리빨리 뭘 하지 못한다. 아, 병 중에 있구나. 당뇨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어떤 질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뭐 하면 빠릿빠릿하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뭐 착착착 움직이고 한 10가지 뭐 시켜도 뭐 장 보고 쓰레기 버리고 뭐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뭐 이불도 개고 뭐 하루에도 다 하던 사람이 이제 한두 개만 하면 아, 나 이제 막 힘들다. 내한테 자꾸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아, 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야지 제가 이제 당뇨를 4년 정도 이렇게 치료하다가 약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 제가 목요일 날 갔는데 그 내분비 그 내과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거 힘들고 약을 조금 먹어서 많이 떨어뜨린 후에 좀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저희 집 사람도 뭐 약을 좀 먹어라 이렇게 해서 약을 먹습니다. 하루에 2알. 제가 이제 이게 4알째입니다. 그러니까 3알을 먹었어요. 하루에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 갔다가 와서 이제 1알 먹고 어제 2알 먹고 오늘 아침에 이게 5알째네요. 이게 오늘 나중에 저녁 먹고 우리 송년회 하고 나서 이제 먹으려고 일단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1알 딱 먹었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한 4시 37분이더라고. 근데 개운해. 이야, 이상하다. 그래도 좀 더 자야지. 아이고, 너무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그래서 또 잤는데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저리 몸도 뒤척하다가 일어났는데 5시 3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갔습니다. 잠이 안 와.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뭐 더 누워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한 시간 반 운동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재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제가 243 나왔다. 나중에 그 보여드리면서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형 인간이 이런 데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혈당을 높이는 전역형 인간의 생활 습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불규칙하고 질 낮은 생활 습관이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으면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의 혈당 활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불충분한 숙면도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연구 결과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기능들이 지장을 받고 또 그것이 이렇게 장기간 가기 시작하면 이 회복되기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잡아야 되고 올랐을 때 빨리 처음에는 뭐 약물을 좀 스스로 잡든지 아니면 저처럼 뭐 아주 노력을 해서 그냥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제가 많이 나올 때는 243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130, 140 또 잘 관리가 되면 한 107, 10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뭐 1년 열심히 하다가도 한 끼만 잘 먹어도 어떻게 돼요? 예, 먹고 나서 뭐 2시간 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재보면 뭐 한 100, 뭐 57, 168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노력이 엄청 필요한데 올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 끼만 잘 먹어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이 당뇨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했는데요. 이제 좀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제가 시력을 측정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시력을 측정하면 0.7, 0.8, 좀 안 나오면 0.5 안경 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뭐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약 먹기 전에 이제 요번에 이제 목요일 가서 딱 건강검진 하는데 한쪽은 1.3, 한쪽은 1.2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을 다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당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당 때문에 그래요. 손톱이 깎으면 뭐 종이 짝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잘리는 것도 당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손톱이 딱딱한데 이 당이 막 200 이렇게 될 때는 손톱이 그냥 찢으면 석 찢어져요. 종이장 찢듯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나면 시커멓게 돼요. 이렇게 이 피부로 안 돌아와요.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당에 관해서만 하니까 그렇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우리 생활습관병 여러 가지 병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 왜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많은가?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아주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양도 작고 인슐린 양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뭐 잘 사니까 먹기는 엄청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식으로 먹지 않고 요즘에 서양식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게 뭐 오랜 훈련이 되어서 그런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췌장이 크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 사람들은 소화를 시켜내는데 한국 사람은 췌장이 작은데 서양인처럼 뭐 요새는 서양인보다 더 잘 먹는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췌장이 인슐린이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인슐린이 뭐 작게 나오니까 더 막 계속 돌다 보니까 뭐 췌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췌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양인처럼 뭐 서양 사람들 고기 3끼 먹는데 뭐 괜찮은데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췌장 자체가 그 소화해내는 역할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뭐 노력하고 이런 거는 괜찮으나 한꺼번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처럼 늘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고 막 스테이크 먹고 이래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좋죠. 근데 거의 10년, 20년 되다 보면 사람들이 몸이 망가져 가지고 어제 제가 위생병원 갔더니 제가 근무할 때는 일요일만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보통 뭐 월, 화, 수, 목, 금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제가 월요일 날 검진 받으러 가도 사람들이 꽉 일요일처럼 맨날 뭐 이번에 목요일 갔는데 목요일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큰 병원들 한번 가보십시오. 뭐 환자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밀물 쓸려오듯이 쓸려오는 그런 이 시대. 그래서 병원을 지금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원을 더 짓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동네마다 의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의사 수 더 늘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의 이 패턴들은 인슐린이 나오면 그 인슐린 그게 이렇게 딱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포도당이나 이런 것을 다 배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이 1형 타입 당뇨병은 인슐린이 작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포도당을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또 남는 여분의 것을 배출하도록 하는데 취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절대 부족한 병이 1형 타입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2형 타입 당뇨병은 뭐냐면 인슐린은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이 안 열려. 그게 들어가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뭐 에너지로 활용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막 막혀 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름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1형, 2형 이 당뇨병 가운데 이 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고치지 않으면 약은 제가 지금 이 약을 받아왔지만 이 약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약이라고 부르는데 약이 아니에요. 혈당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도 약사 선생님 있지만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한테 처음 당뇨 약을 먹으시냐고 처음 먹는다고 그랬더니 당뇨는 이렇게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다가 혈당이 이렇게 100 이하로 혹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약을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을 줄이거나 약의 이런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2알 먹던 걸 하나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으로 그냥 바로 팍 쓰러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저혈당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혈당은 그냥 툭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틈이 없대요.
내가 어지러우니까 그냥 주저앉아야지 할 틈이 없대. 그냥 팩 쓰러진대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분이 자기는 10년을 당뇨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2번 쓰러졌대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머리도 다치기도 하고 팔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이게 약사 선생님 이야기처럼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해야지 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탁 끊어지면서 그냥 탁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데 잘못 부딪히면 죽는 거죠. 그 저혈당이 더 무섭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한 110 뭐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면은 괜찮으나 10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당장 연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또 합병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눈의 경우 안질환 합병증으로 인해 실명까지 이룰 수 있으며 신장의 경우 만성 신부전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각종 신경계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을 보면 뭐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또 비혈관성 합병증 이렇게 해서 뭐 망막병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당뇨병성 신증도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도 있고,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또 말초혈관 족부 괴죠. 제가 당이 높을 때는 이 발이 뻣뻣해져요. 딱딱해지면서 굳어요. 그래서 굳은 살도 막 발바닥에 생기고, 그래서 이제 피가 아주 이렇게 말초신경까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잘라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다리 푸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해야, 그래야 좀 뭐 오전에 활동을 좀 하면 또 괜찮아져요. 좀 괜찮아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다리를 주물러주고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좀 활동하기 좋고 다리가 뻣뻣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위마비, 설사, 성기능 장애, 감염, 백내장, 녹내장, 치주 질환. 그래서 제가 이가 아주 고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가 이렇게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하나가 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이게 했을 때 잇몸이 올라오고 그래서 처음에 뭐 씹는데 이게 딱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뭐 나는 이는 항상 건강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당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 검사를 했을 때 당이 243 나왔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면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뭐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도 200 안으로 와야 되는데 271. 그 다음에 중성 지방도 뭐 이렇게 150 안으로 와야 되는데 408. 총 콜레스테롤 정량도 40. 그거는 정상이죠. 그거는 40 이상 와야 되니까 50이니까 정상인데 그 밑에 이 LDL 나쁜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 161, 130 미만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보면 다 나빠요. 좋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뭐가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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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한 30까지 되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4년 전에 저보고 뭐라 하냐면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삼천포에서 목회할 텐데 지금 삼천포 가시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아주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뭐 저기 건강검진 받다가 지금 입원하라 갑자기 이야기 들어서 입원할 상황이 안 된다고 내가 집에 갔다 오든지 일단은 뭐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진주에 저기 뭡니까 경남대병원입니까? 거기 입원하시라고 자기 친구가 있다고 자기가 추천서 하나 써드리겠다고.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보면 종합 판정에 보면 다 나쁘다는, 이게 전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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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이야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죠. 제가 요 검사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뭐 조금 당이 조금 뭐 한 140 뭐 대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막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그때 뭐 이사하면서 그 대구 서구에서 이사할 때도 비가 왔고 또 그 갈 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억수처럼 왔어요. 대구에서는 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보슬비처럼 이렇게 비가 왔는데 삼천포 갔더니 막 비가 얼마나 오는지 우리가 뭐 전부 비 다 맞으면서 뭐 이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처음 안 된다고 하룻밤 자고 내일 합시다 하다가 자기들도 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주사 맞고 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갑자기 막 제가 지병이 당이 좀 안 그래도 좀 있는 데다가 코로나 주사 맞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1년 만에 이게 이런 아주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이 관련되니까 다 이제 문제, 발 저리고 뭐 이런 것도 덜 하고 눈도 밝아지고 머리 빠지는 것도 덜 하고 뭐 하여튼 다 잇몸도 이제 좀 탄탄해지고 그래서 잇몸이 올라온 것 말고는 뭐 치석도 없고 괜찮다고 치과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이 당뇨병이 심해져 각종 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은 적절한 식사량과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그래서 이 염분 섭취 제한, 고지방 음식 피하기,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람들한테 당이 한 140 정도 이렇게 늘 나오니까 젊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나갈 때는 105kg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살을 좀 빼면은 당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34kg를 뺐거든요. 근데 당이 안 없어져요. 당이 더 올라가. 왜 올라갔는가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105kg 나가도 근육이 많았어요. 엉덩이도 크고 뭐 팔뚝도 크고 발목도 뭐 이렇고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저는 한 때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얍실한 부분, 우리 부산말로는 그렇게 해요. 얍실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통 빼라 하고 추위를 타본 적이 없어요. 더위를 타지. 한겨울에도 이불 안 덮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자고 그렇게 했어요. 맨바닥에.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살아계실 때 가면, 우리 어머니 일이 내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내 이불 차고 자니까. 겨울에도. 우리 어머니 자다가 1시간 있다 와서 또 30분 있다 와서 이불 덮어주고 그럼 좀 덮어주면 우리 엄마 딱 돌아서 가면 바로 그 찹입니다. 이불 덮였으면 잠을 못 자요. 더워서. 몸에 열이 그 정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살을 빼고 나니까 저는 살을 뺀다고 34kg를 뺐는데 뭐가 또 동시에 다 빠졌어요?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도 제가 젊을 때 그랬으면 그런데 제가 그때가 한 45살 정도 때부터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고 빼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살을 함부로 빼도 안 돼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유지해주면서 살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요법,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약물요법, 요새는 뭐 약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뿐이다. 의사가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법들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배가 요래 나왔어요. 요래 다녀. 요래 다니지도 못해요. 배가 나와서 요래 다녀. 그 당뇨 있거든요. 그 목사님 저보다 후배니까 그 목사님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말라고 그래 고생하면서 그래 뭐 식이요법 운동하고 뭐 하십니까? 하루에 약 2알 먹으면 되는데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2알 먹으면 딱 해결됩니다. 배가 요래 나와갖고 요래 걸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도 저렇게 내 몸을 관리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죽어라. 그래도 뭐 우리 집 사람은 부족하다고 더 하라 그래야죠. 제 나름대로는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죽으라고 그렇게 해도 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4년을 제가 노력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예방하기는 쉬워도 병이 한번 발병하면
낫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특별히 생활습관병은 뭐 1, 2년 만에 낫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블루존 식당 나오죠. 이 모든 걸 예방하고 있는 방법, 바로 생활습관 요인들을 건강하게 실천하면 된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이거는 우리 예언의 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래서 뭐 식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성 질환들은 대부분 식단을 조절해도 예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식단 조절만으로도 안 돼요. 운동을 병행해도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의료가 뛰어나니까 부분적으로 의료에 다 약에 다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다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한다. 태초 먹거리 우리 유명한 지금 그 박사님 늘 지금 은퇴해갖고 그 이야기하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 식단을 소개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가치 있는 먹거리가 되는가에 대해 알리고 싶어서 자기 딸을 암으로 잃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40도 안 돼서 죽을 애가 아닌데 이 먹는 것에 너무 자기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한 후에 지금 여기에 목숨 걸고 이계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목숨 걸고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먹는 거로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먹는 이 강아지의 이 혈당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떨어뜨려주는 이런 약은 뭘 줄 수 있어요?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은 빨리 떨어뜨려 주지만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뭐 저혈당 가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타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유스타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잃어버리면 참 찾기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이 잘되다, 잘됨, 잘되고 이 잘되다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유오도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유오도라는 단어는 좋다 이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길, 또 여행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좋은 것, 또 건강에 좋은 것, 또 길을 찾기에 좋은 것, 그게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뭐 돈 잘 버는 일에 잘 되길 원하고 또 뭐 자식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시키는데 뭐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떤 진리의 방법들을 찾고 나아가는 일에 좋고 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사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장수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생명이라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나쁘다고 해. 야, 우리 아버지, 제 딸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농담삼아 그래요. 아빠, 엄마보다는 먼저 돌아갔어요. 저보고 농담삼아 그래요. 근데 듣고 있자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아. 뭐 내가 엄마보다 먼저, 내가 뭐 나이도 많으니까 먼저 죽는 거는 뭐 맞는 말인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영 좀 씁쓸하더라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 교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 자라서 지금 70년대, 80년대 생들은 한 10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생들은 150살에서 300살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병 안 걸리면, 당뇨나 고혈압, 암 이런 거 안 걸리면 150세에서 3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악한 일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줄입니다. 몇 세로 줄일까요? 120세, 80세 이상에서 120세 이하로. 사람이 강건하여도 이렇게 하면서 확 줄입니다. 아담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10대 손까지. 왜 그렇게 줄였을까요? 오래 살아봐야 악한 일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제 300년까지 산다고 150살 이상 하나님께서 팍 줄이시려고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제 멸망시킬 날이 가까워서 우리의 수명이 이제 늘어서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정대로 하고 내 욕구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제 그젠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두 번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물어봐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두 번째 부인이랑 결혼할 겁니까? 첫 번째 부인. 자기는 다 싫대.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다 살아봤는데 그 여자들이랑 결혼하냐고. 겁 없는 남자라고 그러네. 그래요. 자기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사는 부인도 한 10년 살고 그냥 때려치우고 내가 60 전에 지금 한 50몇 살인가 봐요. 60 전에 세 번째 부인을 만나야 되겠다고.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이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생각이 악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많은 계획들 가지고 쫙 추진해 왔는데 내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돌아보면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렇게 계획 잘 세우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왜 그게 안 됐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한다. 어제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이 내 침창에서 내가 꿈을 꾸고 내 왕궁에서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한명일 장로님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많아서 막 힘들다고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나이도 있고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게 그거 될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요 며칠 어제 오늘 이렇게 장로님 보니까 조금 내려놓으신 것 같아. 얼굴이 좀 밝아지고 조금 이제 그 전에는 막 급하게 필리핀 갔다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제 오늘은 얼굴이 조금 안식일이라 그런가 조금 안식일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안식일만이라도 내려놓아야겠다 생각하셨는가 조금 밝아 보이고
황정희 집사님도 처음 와갖고 계속 얼굴이 안 좋고 막 이렇던데 어제 보니까 조금 나아요.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혈색도 좀 돌아오고 이제 뽀얀 피부도 돌아오시고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데 걱정거리 참 많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예, 이제 50이 넘어간 사람들은 제가 여기 제일 어리잖아요. 거의 제가 이제 뭐 50세신데 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려놓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서동주 장님 뭐 테니스 좋아하는데 한 날 뭐 게임하고 뭐 너무 무리해갖고 다리가 이래 걸어오시더라고. 치 내리고 막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제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테니스 좋은 운동이라 적당하게 내가 무리 안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오늘 우리 곽경숙 집사님 모시러 가는데 우리 최기혜 집사님 걸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기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교회 오실 때 가방에는 최기혜 집사님 뭐 챙겨주고 싶어갖고 늘 뭐 무겁게 오셔. 그 이제 어깨도 안 좋고 또 수술하고 또 한쪽도 지금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데 그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최기혜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맨몸으로 오셔야 돼. 차비만 그냥 딱 들고 카드 하나만 들고 오셔야 돼요. 그 무겁게 가방 메고 또 뭐 성경 가방 메고 또 뭐 상춘이 뭐 이런 것도 들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일단은 뭐 건강할 때는 뭐 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최기혜 집사님은 이제 자기 몸을 우선으로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줄여가고 내려놓고 또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샬롬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요. 그래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또 영적으로 평안한 그 상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저마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저마다 또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이거 시키는 거 나는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계속 잘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죠. 내가 뭐 그래도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그게 뭘 걸어서는 안 돼요? 목숨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데, 내 잘하는 것만 가지고 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잘하니까 그것도 못해. 이거 이래 해봐, 저래 해봐.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이제 50 넘어간 사람들은 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경쟁적으로 뭐 할 필요 없고 누가 하니까 나도 네 하면 내 한다 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잘하는 거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뭐 그 잘 못하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너무 구박해가 막 주기를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런 소질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좀 두세 개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반밖에 못해도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해도 될 걸 내가 서너 가지 해갖고 인정받고 잘해서 교회에서 막 칭찬 듣고 어디서 내 직장에서도 칭찬 듣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내가 반 개밖에 못해도 하나는 해야 되는데 반 개밖에 못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 삶이에요. 그 달란트를 100개 가운데 100개 다 맞다 해서 내가 인정받고 하지 않습니다. 욕 태바이 들어먹습니다. 다 잘하는 것만 있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피하지. 또 좋았네. 짜증나. 좀 내 옆에 오지 마. 이래 된다니까. 좀 못하는 사람 옆에 와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면서, 요거는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 재미가 있지. 가르쳐 주는 맛이 있어야 그거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딱 끌어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내가 잘 못해도 그 무리에 끼어서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하게 하고 또 웃음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걸 또 해서 서로 아주 좋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완벽주의자들이 좀 힘들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다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자기가 타고난 천성이니까. 근데 상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고 모든 이 능력 안에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서 하늘의 크신 은총을 받으며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